여러분, 2021년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던 요소수 대란 기억하시죠? 고작 10,000원짜리 물 한 통이 없어서 수억 원짜리 화물 트럭들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중국이 수출 빗장을 걸어 잠그자 돈다발을 들고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류 마비의 공포가 우리를 덮쳤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요소수가 아닙니다. 바로 은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전 세계 산업의 심장인 은 시장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차트에는 은 가격이 얼마로 찍혀 있으십니까? 폭락했던 가격이 110달러를 넘어 118달러로 반등하니 안심되십니까? 혹은 이제라도 추격 매수해야 하나 고민되십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 숫자는 전부 허상입니다. 지금 당장 미국의 메이저 딜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주요 은하들은 이미 일시 품절이거나 지금 주문해도 3개월 뒤 배송이 뜹니다. 한국은 다를까요? 종로 귀금속 거리에 전화를 돌려보십시오. 화면에는 110달러라고 떠 있지만 실제로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거나 부르는 게 값인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딱 세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폭락에 겁먹고 도망친 사람, 반등에 배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이 괴리율을 눈치채고 앉은 자리에서 30% 확정 수익을 쓸어 담고 있는 스마트한 소수. 요소수 사태 때처럼 나중에 웃돈 주고 허겁지겁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비밀을 선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충격적인 팩트,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째, 상하이의 경고입니다. 뉴욕에서 서구 투기꾼들이 빚을 못 갚아 종이 은을 집어 던질 때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 SG의 은 가격은 뉴욕보다 온스당 무려 10달러나 더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2달러 차이가 정상이던 시장에서 10달러의 괴리가 생겼다는 건 진짜 은이 필요한 중국의 공장들과 자산가들이 가격에 상관없이 실물을 싹 쓸어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양은 종이 쪼가리를 버렸지만 동양은 진짜 은을 챙겨 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뉴욕 연은의 긴급 신호입니다. 이건 찌라시가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오후 전 세계 금융권이 목격한 실제 상황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월가의 대형 은행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렸습니다. 공식 명칭은 엔화 레이트 체크였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고요? 평소 점잖은 연준이 직접 은행에 전화해 가격을 묻는 건 역사적으로 딱 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시스템이 터지기 직전 개입을 준비할 때 1998년 LTCM 파산 직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틀 전에도 연준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연준의 이 전화 한 통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공짜 돈으로 파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현금을 챙기고 실물 자산의 안전벨트를 매라.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시황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구 금융자본이 무너지고 실물 자본으로 부의 권력이 이동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2026년은 천국과 지옥만큼 다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은을 전략 물자로 지정하고 수출 면허제를 시행했습니다. 전 세계의 은 생산의 기둥인 멕시코와 페루에서까지 은을 전략 물자로 다루기 시작하며 공급망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멕시코의 한 대형 은광산과 2년간 생산량 100%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애플은 공급망 마비를 막기 위해 온스당 500 이상의 가격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실물 확보를 위한 수직 계열화에 착수했습니다. 1월 중순경 8,500만 온스의 실물은을 확보하기 위해 72시간 매입 전격전을 벌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차트 보고 단타 칠 때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물량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7달러라는 가격의 실체입니다. 거품이 아니라 생존 비용이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독수리 은하를 파는 미 조폐국조차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본사는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은 블랭크.
즉, 소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당근마켓에 비유해 볼까요? 앱에는 명품백 시세가 110만 원이라고 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려고 하면 판매자들은 내일 더 오를 거라 안 팔아요 라며 매물을 다 걷어들입니다. 그때 누군가 몰래 제안하죠. 현금 145만 원 주시면 지금 드릴게요. 지금 은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화면에 찍힌 110달러는 허상입니다. 아무도 그 가격에 안 팝니다. 진짜 은을 손에 넣으려면 딜러에게 뒷돈을 30%더 줘야 합니다. 즉, 시장은 지금 가격표가 의미 없는 무정부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유동성 블랙홀입니다. 아니, 요리사님, 물건이 그렇게 없어서 난리였다면서요? 멕시코가 수출도 막았다면서요? 왜 26일 피해 월요일엔 12%나 폭락했습니까?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기에 이번 사태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이 은과 실물 은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라는 걸 뼈저리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오후 2시에 폭락을 주도한 건 실물 은이 아니라 바로 레버리지, 즉 빚을 써서 은 선물을 샀던 투기 세력입니다. 선물 시장은 무섭습니다. 단돈 500만 원만 있으면 1억 원어치 은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은값이 110달러를 넘자 전 세계의 야수의 심장을 가진 단탁꾼들이 빚을 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17달러에서 115달러로 살짝 꺾인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거래소의 슈퍼컴퓨터가 경고음을 울립니다. 마진콜, 증거금 부족, 현금이 없는 투기꾼들의 계좌가 강제로 청산당합니다. 시스템이 시장가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청산 물량이 나오니 가격이 114달러로 떨어지고 그게 또 다른 투기꾼의 마진콜을 부르고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연쇄 투매입니다. 이 폭락에는 인간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기계가 기계를 죽인 겁니다. 펀더멘탈? 아무 상관없습니다. 은 광산이 갑자기 터져 나왔나요? 멕시코가 수출 재개했나요? 아닙니다. 단지 도박꾼들의 판돈이 딸려서 강퇴당한 것 뿐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상하이 프리미엄 30달러입니다. 이게 사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미국은 만기가 되어도 은 대신 현금을 줍니다. 사실상 종이 도박판이죠. 하지만 중국 상하이 금거래소는 다릅니다. 여기는 매수 즉시 창고에서 실버바를 꺼내갈 수 있는 100% 현물 기반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서양 투기꾼들이 망했다며 103달러에 종이 은을 집어던질 때 중국 큰손들은 땡큐! 가져오면 133달러 쳐줄게! 하며 그 물량을 싹 쓸어 담아 실물로 바꿨습니다. 서양은 빚을 털고 빈 털터리가 되었지만 동양은 헐값에 실물을 챙겨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자본에서 실물자본으로 권력이 넘어가는 부의 대이동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분들이 은을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 부릅니다. 금은 비싸니까 대신 은을 산다? 금이 5배 오르면 은도 대충 따라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은은 금과 DNA가 완전히 다릅니다. 금은 화폐지만 은은 에너지이자 과학입니다. 첫째, N형 태양광 패널이라는 괴물. 지금 태양광 시장의 대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P형 패널에서 효율이 높은 N형 패널로 넘어가고 있죠. 기술적인 건 모르셔도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N형 패널은 기존보다 은을 50%더 처먹는다. 2024년, 2025년 태양광 설치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톤의 은이 지붕 위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둘째, AI 데이터 센터의 숨겨진 혈관. AI 반도체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전기는 누가 보냅니까? 구리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칩 속에서 신호를 연결하는 건 바로 은입니다.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 대체 불가능한 물질. 은 없이는 엔비디아 GPU도 테슬라 자율주행도 고철 덩어리입니다. 셋째, 10년의 시차. 이게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다. 죄송하지만 은 시장에서는 안 통합니다. 전 세계
은 공급의 72%는 은광이 아니라 구리, 아연 광산의 부산물로 나옵니다. 은값 오른다고 구리 광산 더 팔 수 있나요?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광산 문 닫아야 합니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광석의 품위는 22%나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돌 1통 캐면은 100g 나왔는데 지금은 70g도 안 나옵니다. 더 깊이 파야 하고 채굴 비용은 1온스당 1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지금 은값이 200달러가 돼서 광산 회사들이 미친 듯이 개발을 시작한다고 칩시다. 탐사하고 환경 허가 받고 땅 파고 설비 짓고 채굴해서 처분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8년에서 10년입니다. 즉, 지금 당장 시작해도 2034년에나 물건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공급이 절대로 늘어날 수 없는 물리적 진공 상태입니다. 이 10년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오직 미친 듯한 가격 폭등만이 이 수급 불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금도 미친 듯이 모으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2024년 한 해에만 수백 톤의 금을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연속 매수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오늘 금이 아니라 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은 국가의 보험입니다. 인민은행이 금을 쌓는 이유는 달러 패권에 대한 해지, 위안화 신뢰도 강화, 그리고 만약에 전쟁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궁극의 안전자산으로서입니다. 쉽게 말해, 금은 금고 깊숙이 넣어두고 절대 꺼내지 않을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은은 산업의 피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를 만들고 전기차 배터리의 70%를 생산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은이 들어갑니다. 은 없이는 중국의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멈춥니다. 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목적이지만 은은 태워서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금은 인민은행 지하 벙커에 쌓고 은은 전략물자 비축 창고와 공장 라인에 쌓습니다. 같은 귀금속이지만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거시경제를 봅시다. 지금 은값이 뛰는 건 단순히 은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화폐 시스템, 달러에 금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간 1월 29일 새벽,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여전히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죠. 하지만 시장은 이 결정을 승리가 아니라 버티고 있는 상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경제의 약한 고리는 먼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파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적 압박과 재정 구조, 그리고 다가오는 임기 종료는 그를 점점 더 좁은 선택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머니가 은을 사들이는 이유는 단기 투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금리보다 내일의 통화 신뢰를 먼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금과 은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방이자 주요 자원 공급국인 캐나다와의 경제 전쟁.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화폐를 쓰레기로 만들고 금과 은을 유일한 도피처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은값의 폭등은 단순한 원자재 상승이 아닙니다. 달러 시스템 붕괴에 베팅하는 거대한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입니다. 그럼 얼마나 오르는데? 117달러를 넘는데 사도 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은퇴 자금 날리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생각해 보십시오. 46년 전인 1980년 은값 고점은 50달러였습니다.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 하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만 원이죠? 물가가 20배 올랐습니다. 1980년에 50달러를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 경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공식 소비자 물가지수 CPI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당시의 50달러는 현재의 178달러 가치를 지닙니다. 이 기준만 보더라도 현재의 118달러는 과거 고점의 약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 1990년대 이전에 전통적인 물가 산출 방식을 유지하는 섀도우 스태츠 등의 실질 구매력 지표를 적용하면 1980년의 50달러는 현재 약 600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가집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110달러는 역사적 고점 대비 약 5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규원 작가님의 통찰을 빌려 수학적인 목표가를 더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과 은의 적정 가격 비율, 즉 금은비는 평균 10대 1에서 15대 1 정도였습니다. 땅속 매장량 비율도 채굴량 비율도 얼추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금값이 5,000달러를 넘었는데 은값은 100달러 초반입니다. 비율이 50대 1 수준입니다. 여전히 은은 금에 비해 5배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화폐 시스템의 위기가 닥쳐서 역사가 반복된다면 금값은 5배 이상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은은 은의 변동성은 금의 1.5배에서 2배입니다. 금값이 5배 오를 때 은값은 10배, 아니 금은비가 정상화된다면 35배에서 40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980년 헌트 형제 사태, 2011년 양적 완화 때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항상 은이 장식했습니다. 지금 100달러가 비싸 보입니까? 금은비 10대 1이 회귀하는 순간 은값은 500달러, 그 이상을 향해 갈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과거처럼 하루에 15%가 빠지는 지옥의 롤러코스터를 수십 번 겪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근거들로 추론하면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만약 또다시 은 가격이 폭락하는 피해 월요일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이자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절대 매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팔면 다시는 이 가격에 못 삽니다. 은 투자는 누가 더 먹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지키냐의 싸움입니다. 꽉 쥐고 자식에게 물려주십시오. 둘째, 트레이더가 아닌 자산가가 되십시오. 가격이 15% 떨어졌나요? 공포에 떨지 마세요. 와, 박앤세일이다 하고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셋째, 빚을 줄이십시오. 은으로 대박나서 갚겠다는 생각보다 지금 당장 빚을 줄여 이자 비용을 아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벅찬데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은 투자는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닙니다. 술자리 한번 줄이고 옷 한 벌 안 사면 이론스 은하 하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은하 하나가 여러분을 투자의 길로 이끌어 줄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부자는 돈이 많아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 입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 번째 망치질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 요리사는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